예, 여론조사 발표하겠습니다. 이경락 소장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2주 만에 한 조사죠? 네, 2주 만에 한 조사입니다. 이번에도 표본이 네. 2,001명? 네, 맞습니다. 예. 2,001명입니다. 그래서 국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됐습니다. 몇 명이나 861명이니까 굉장히 아하. 높은 수준의 지난번보다 한 50명 정도 더 표집이 됐네요. 네,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전당대회 붐이 좀 있다 보니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여자들이 조금 더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응답을 조금 더 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860여 명. 네. 그 다음에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예, 네, 그건 몇 명 정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661명으로 그 통계에서 나온 걸로. 661명. 네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원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네. 많이 나왔습니다. 321명이나 이번에 당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번에 210명 정도 네네, 표집이 200명 됐었는데. 초반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높은 그 당원들의 참여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3월 8일 전당대회는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여 명이요? 네네. 이분들의 응답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통계적으로 사실 오차 범위가 크긴 하지만 적어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차 범위가 큰데 그 밖에서 나온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본 2,100명을 상대로 네. 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문항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한다 또는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응답한 분들에 대한 심층 질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차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차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오차가 정도. 굉장히 좁혀졌네. 네, 그리고 줄었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했을 경우에는 네. 3.3%. 3.3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좁은 편입니다.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네, 그렇습니다. 1,000명 했을 경우에 그렇게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차 범위가 나오고 예. 그리고 당원은 좀 높습니다. 근데 당원은 아무래도 그 명수가 321명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넘는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서 뭐 10%에서 11% 차이는 의미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난 수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여론평판연구소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그냥 외우기 쉽게 코프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런 2,000 샘플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이렇게 세 분에서 심층조사한 여론조사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1차 조사는 2월 1일 날 발표됐습니다. 오늘 2주 만에 이제 두 번째 발표인데 그 사이에 유승민 부출마 선언도 있었고 네네. 또 컷오프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다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컷오프 이후 첫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례차례 이번 코프라 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네, 요거에 앞서서 저희가 그 조사 개요를 의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2023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2일간 조사했어도 굉장히 많은 분이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무선 RDD 방식으로 했고 자동응답 조사 이렇게 무선 전화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을 했고 그래서 2,001명으로 한 거는 95%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39%, 부정평가가 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2% 정도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지난번 조사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차 범위 생각했을 땐 큰 변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이 그 2주 전 60 그 부정이 이제 60에서 59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긍정이 37에서 39로 조금 2% 정도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서 긍정평가가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표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요? 정당 지지도는 일단 다수당부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43%, 정의당 3%, 뭐 지지정당 없다고 말씀하신 게 1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된 43%가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관련 조사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우선 당대표 적합도 네. 이거는 이제 세 기준으로 나눠서 각각 조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조사입니다. 이제 네. 컷오프 이후로 첫 4명으로 추려진 다음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했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41%, 아하. 그리고 안철수 후보 27%,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3%, 황교안 후보 12%, 그리고 없다 잘 모른다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그 증감이 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지난 2주에 비해서 10% 정도 올랐고 아, 안철수 후보는 8% 하락을 했고 네. 유승민 후보는 14%로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컷오프 네. 이게 불출마를 선언할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번에 13% 출마 선언하면서 13% 차지했고 그러면 지난번 유승민이가 얻은 지지표를 그렇습니다. 천하람이가 거의 얻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6%였는데 12%. 그리고 왜냐하면 또 다른 후보들도 사퇴가 사퇴를 했기 컷오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표는 김기현의 상승 네, 그리고 안철수의 하락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 거고. 네네 2주 만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오차범위 바깥의 차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4%입니까? 14% 차이죠. 네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네. 오차범위 저희가 이 861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3%이기 네. 때문에 오차범위 밖에서 차이입니다. 네, 김기현 1등 41%, 안철수 2등 27%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층 661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다르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선거가 어떻게 보면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구도로 조금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어떠느냐, 네. 얼마나 선거 결집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앞으로 예측하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51%입니다.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51%로 나왔고 안철수 후보가 24%, 천하람 후보 5%, 황교안 후보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긍정평가하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이 김기현 후보다. 네. 이렇게 지지를 한 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한테 있다. 네. 이렇게들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절반 것 같습니다.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안철수는 좀 빠지겠죠. 네. 약간이지만.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천하람이가 13, 그러니까 유승민의 표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는 5%로 확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적극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 쪽 후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 당원들의 의견을 321명을 대상으로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321명 대상의 조사를 봤을 때 역시 김기현 후보가 45%, 그리고 안철수 후보 22%, 네. 천하람 후보가 꽤 올라왔습니다. 네. 17%,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천하람이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에서는 5%로 확 떨어졌다가 당원 응답자에서 17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이 국민의힘의 유승민, 이준석 조직표가 네네. 이 정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최고위원회에서도 비율이 비슷합니다. 아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 그런 쪽에서의 응답 비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대체로 요 정도 수준이 그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2%를 기록한 황교안 후보가 당원 응답자에서도 12%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황교안의 12%도 굉장히 단단한 표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워낙 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색채가 좀 뚜렷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정확한 포지셔닝이 딱 그 비율이 딱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당원 응답자 321명을 가지고 보니까 김기현 45, 안철수 22 아닙니까? 네. 이건 오차 범위가 더 벌어지는 것인데요. 오차 네. 범위 바깥으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41이 당원할 때는 45로 김기현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층 27이 당원할 때는 22로 떨어지잖아요. 네. 안철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지금의 전당대회 룰은 김기현에게 다소라도 유리하고 안철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유불리를 따진다면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사전 이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당대표 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도 조사입니다. 적합도 조사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수치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김기현이 41,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에서는 50일이 나왔습니다만 당원 응답자로 가면 45가 됐으니까 이게 과반을 못 넘는 것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만 이제 과반을 넘고 있으니까 이 당원 룰인 이 당원 응답자에서 45라면 1차 투표에서 끝낼 가능성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네. 되는가에 따라서 1차에서 끝낼 가능성도 있지만 못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봐야 되는 수치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에서 못 끝내면 결선으로 가니까 네. 결선으로 갔을 때 어떻게 표심이 변화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경우에 뭐 사실은 뭐 꼭 이것까지 해야 되냐 싶은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김기현, 천하람, 김기현, 황교안 양자 대결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가 1, 2등으로 결선에 진출해서 결선 투표를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자, 당원 응답자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안철수 가상 대결 때 어떻게 나옵니까? 네, 약간 이 뒤에 백그라운드 음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김기현 후보가 52%. 다다다다. 누르르르 하면서 탁 했으면 좋겠는데 김기현 후보가 52%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42% 이렇게 10%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대표 적합도와 비교를 하자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네. 김기현이 사자 대결에서는 41이었는데 양자로 가니까는 52가 됐고 네, 냈습니다. 안철수는 사자에서는 27이었는데 양자로 가니까 42가 됐다는 네,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좀 변했냐면 네. 이거는 이제 가상 대결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 보게 되면 천하람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사람들이 62%. 그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로 데이터로는. 네, 로 데이터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교차로 이렇게 섞어보면. 그래프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나왔고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김기현 후보에게 50%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후보에게 50% 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게도 50% 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황교안 후보가 아까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던 12% 중에서는 네. 반반으로 이제 나뉜 거고 음흠. 대신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었던 응답자 중에서는 조금 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나누자면 비윤 쪽으로 조금 더 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뭐 확 쏠리는 건 아니다. 네, 확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뭐 이 천하람 후보가 일반적으로 뭐 이준석 빼고 비윤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천하람 후보가 최종에 못 가더라도 그 표가 막 확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확 이동하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층 661명을 상대로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에서도 뭐 좀 예상할 수 있겠지만 김기현 후보가 62%로 아주 높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은 사자 대결에서는 51이었는데 양자에서는 62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사자에서 24였는데 양자에서는 33으로 바뀌는군요. 네, 그렇게 양쪽 다 11% 증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것도 11% 증가는 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의 그 전체 표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좀 골고루 분배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당원 응답자에서 양자 대결 구도를
보겠습니다. 네. 당원 응답자 321명 대상으로 한 것에서 김기현 후보가 57%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7% 20% 차이로 벌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 대결에서 당원 응답자 김기현 45였는데 57로 12%가 옮겨가고 사자 대결에서 당원 응답자 안철수 22였는데 양자 대결로 가면은 37, 15%가 옮겨가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옮겨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이제 최종 선택을 할 경우에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나머지 두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표들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확 쏠린다기보다는 반반으로 나뉘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이제 양자 대결 구도가 가시화되기 전이고 네. 또 후보들이 이를테면 나는 누구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하기 전이니까 네네. 이렇게 양쪽으로 다 흩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전대 전개 과정에서 이 후보들이 움직임에 따라서는 약간의 표 쏠림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왜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만 조사했냐 자꾸 그러시는데 김기현 천하람, 김기현 황교안도 조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이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김기현을 고정으로 놓고 지금 양자 대결 구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김기현 천하람 이게 다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층도 다 조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께 그 설명드리는 것은 당원 응답자.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당원 응답자에서 김기현 천하람 양자가 결선에 올라갔을 때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결과를 보면 김기현 후보가 62%, 네. 천하람 후보가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김기현 후보랑 안철수 후보 얘기 때도 나왔지만 네. 김기현 후보 그때 57%였고 안철수 후보가 37%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김기현 후보가 좀 높게 나왔지만 요것이 보여주는 바들은 어쨌든 결선 투표 갔을 때 김기현 후보의 안정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쪽으로 간다는 표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왔어도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안철수 후보랑 많이 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가상 대결에서는 표심이 그렇게 막 크게 안철수 후보랑 차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그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의 가상 대결에서는 딱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기현 대 황교안입니다. 네. 김기현과 황교안이 결선 투표를 했을 때 양자 가상 대결 구도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김기현 후보 50%, 황교안 후보가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거 재밌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금 겹치는 측면들이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이한 거는 김기현, 황교안 경우에 모름이 14%나 돼요. 네, 이게 좀 이게 어쨌든 양자 대결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대결 나는 별로야. 이건 나는 이거는 이렇게 양자 대결 나오면 나는 좀 대입하기 어려운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되게 이게 재미있었던 게 이제 이 황교안 후보의 천하람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투표를 하겠다. 황교안 쪽으로. 네, 그렇게 많이 좀 나왔던 게 좀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지금 뭐 천하람은 그냥 내세운 후보고 결국 그 뒤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세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네네. 이 자들은 어쨌든 김기현은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한다. 뭐 이런 정치적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이경락 소장님 워낙 뭐 여론조사 오래 하셨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사자 대결에서 김기현이 2등인 안철수에 비해서 15%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자,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자, 당원 응답자에서 큰 차이 없이 다 그 정도 차이로 이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모든 이 영역에서 다 이깁니다. 네. 양자 대결에서는 누구랑 붙든 어떤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를 하든 김기현 후보가 다 50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정도 조사라면 김기현 대세라고 불러도 됩니까? 네, 저는 뭐 아직 선거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지만 앞으로 네. 선거 그 운동 기간이 길지도 않고 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김기현 대세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저도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유권자들이나 보수층 유권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네. 이번에는 조금 밴드웨건 이펙트가 나타날. 아하. 네,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네. 야당의 그런 뭐 목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친윤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네. 김기현 후보가 조금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 가지 않고 처음에 승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차에서 끝내는 것이 차라리 네, 낫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음. 추가적으로 벌어질 텐데 거기에서 약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수치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거는 김기현 대세다. 네,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김기현 쪽에서 계속 실수가 나온다거나 네, 네. 또는 다른 안철수 황교안 쪽에서 상당히 뭐 멋진 캠페인을 해서 네, 네. 또는 TV 토론에서 뭐 정말 선전을 해서 네. 민심이 바뀔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수치만 갖고 보면 네. 현 시점에서는 김기현 대세라고 네, 네. 부를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 대표 후보와 관련된 저희들 여론조사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 최고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들의 경우에 우선 단순 지지도는 이제 8명을 상대로 해서 4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 단순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헌 응답자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최고위원 적합도 1, 2, 3, 4위는 누구까지입니까? 네, 1, 2, 3, 4위가 1위가 조수진 후보가 17%, 그리고 네. 김재원 후보 14%, 아, 민영삼 후보가 13%였는데 나머지 4위가 8%로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병민,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8%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1인 2표로 조사한 겁니까? 이게 1인 2표는 아니고 전체 1표로 아마 이게 선거와 같은 룰로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원래 선거 전당대 대회 룰은 최고위원의 경우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찍게 1인 2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 짝짓기가 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네, 요소인데 네, 네. 저희들 조사는 그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누굴 지지합니까라고 단순 1인 1표로만 조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1등 조수진 17, 2등 김재원 14, 3등 민영삼 13. 그리고 나면은 한 5% 차이로 김병민, 김용태, 허은하 등이 8%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원 응답자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뭐 윤 대통령 긍정평가 말고 당원 응답자로 말씀드리면 네. 당원들 중에서는 조수진 후보 네. 순서는 가 조금 달라 1, 2, 3위까지는 같습니다. 그래요? 조수진 후보 19%, 김재원 후보 16%, 민영삼 후보 14%가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4위가 아까는 8% 같은 수치였는데 이번에는 당원 응답자에서는 허은하 후보가 11%로 4위, 김용태 후보 9% 5위, 그리고 김병민 후보가 7% 6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국힘 지지자나 당원 응답자에서 1, 2, 3등은 큰 차이도 없고 그리고 지지율도 뭐 한 2%씩 오르는 정도. 네네.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세 사람 조수진, 김재원, 민영삼이 1, 2, 3위를 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마지막 이제 좀 분석해야 될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병민이 4등으로 나왔는데 당원 응답자에서는 김병민이 이제 6등으로 미끄러집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보면은 김병민이 또 앞서 네,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 지지층 그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김병민 후보가 8%고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4%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는 김병민 후보가 4등으로 네. 확실하게 앞서가는데 지금 이 당원 룰인 당원 응답자에서는 오히려 그 이준석계가 내세운 허은하 네. 그리고 김용태에 비해서 지금 뒤처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김병민 변수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허은하 변수나 김용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1, 2, 3등이고 순서도 별로 바뀌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 응답자에서도 순서와 지지율이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네. 지지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 변수는 김병민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는 김병민을 제치고 유승민, 이준석이가 밀고 있는 김용태나 허은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마지막 변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한 가지 이 최고위원에서는 여성은 무조건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룰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인 조수진이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조수진이 남성이라면 이 허은하가 4등, 5등을 해도 4등을 제치고 들어가는데 이미 여성인 조수진이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변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4등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마지막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위원들이 있는데 청년위원들은 당원 응답자만 발표해 네. 주시죠. 당원응답자 대상으로 했을 때 뭐 여기도 큰 차이가 있어서 장해찬 후보가 42%고 그 다음 후보가 이기인 후보 14%, 김가람 후보 10%, 김정식 후보 7%라서 네. 뭐 넉넉하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수치라면은 뭐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네, 거의 뭐 그렇게 보여지는. 네, 차이가 너무 나네요. 네, 이 정도 차이면은 뭐 대세에는 큰 네. 지장 없다 이렇게 이 보여집니다. 장해찬은 뭐 지금 이른바 친윤계 네, 네. 후보로 알려져 있고 저 이준석이가 손잡고 다니는 게 이 이기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인의 14%,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준석이가 손잡고 다니는 김용태, 허은하, 네. 또 천하람 네, 네. 이런 자들의 이 지지는 대개 13, 14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네, 다 합해 보면 최고 17, 그러니까 14에서 17% 정도가 네. 그 층에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는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확실히 유승민, 이준석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그 타이트하게 지금 이 세를 결집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인물 대결보다 어떤 면에서는 세력 대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 고성국 칼럼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와 저희 고성국 TV가 손잡고 조사한 제2차 정례 여론조사,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제2차 여론조사 2000 샘플을 해서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당원들을 표집해서 심층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저희가 발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비용도 우선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분석하는데도 일반 국민조사를 넘어서 이 여러 층을 세분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고성우 TV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가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예측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특히나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선거라는 게 우리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자라면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가 어떤 부분을 장점인지 혹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지형을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도 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하고 아 재밌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야지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고 아 나는 뭘 개선해야 되는구나 뭐 어느 부분이 부족하는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야지 향후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 후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들에 대한 그런 이 인구 통계학적인 분포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몇 분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저희 최고위원에 대한 복수 투표 요 기능과 혹은 표집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저희가 가중치를 따로 둡니다. 그러니까 좀 네. 20대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20대 좀 이렇게 두는 것처럼 네. 전체 당원 응답자 비율과 실제 당원들의 비율들 이런 것에 가중치를 두어서 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좀 더 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조사 또 하나요. 최고의 조사라고 그러셨는데 조사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네.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코프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진짜 이 과학적 선거운동, 과학적 정치에 기반이 되는 아주 객관적이고 정밀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이 허락되는 한 이 조사를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또 그 로 데이터까지 다 각 후보 캠프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서 홈페이지 클릭하면 저희들 로 데이터가 다 제공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조금은 더 과학적이고 또 정확한 현실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민심을 파악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올바른 정치 노선을 세워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저희들 문제의식이 앞으로도 더 잘 관철되기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응원과 지원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이경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